안녕하세요. 못돼 처먹은 채무자 이 양아치들 혼내주는 고르신형 정보 이상도입니다.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채무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매번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약속은 왜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 판결문 같은 집행권한이 있다면 이들에게 다양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요. 그중 최고 레벨이 오늘 포스팅한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집이나 사업장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멘탈을 심하게 흔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두 번 쪽팔려갖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 값비싼 설비가 많은 사업장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라면 실익은 좀 별로 없고 비용만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실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체동산 압류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증이나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조서 이런 집행권한 원본이 필요하고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서도 필요하고요. 만약 채무자의 집으로 갈 거면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원본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권한이 공증으로 있는 경우면 그 집행문만 사무실 가서 발급받으시면 되시고, 지급명령의 경우 집행문이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지급명령 정보만 있으시면 되십니다. 위 서류를 해당 법원에 찾아가셔서 직접 제출하셔도 되시는데요. 인터넷에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셔서 나머지 서류와 함께 해당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십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비용을 납부하면 집행 날짜가 잡히는데요. 신청 후에 집행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인터넷으로 날짜를 확인 가능하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 시간에 유체동산 압류 진행이 되죠. 그리고 유체동산 압류는 1차, 2차로 나눠지는데요.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1차 시도의 집행 장소에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다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1차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낮에 가면 아무도 없을 때가 생각보다 많죠. 만약 1차 집행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 날짜를 잡아서 2차 시도를 하는데요. 이때는 증인 2명을 입회하고 강제로 문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든 2차든 집행 날짜에 최대한 참석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채권자님이 참석하기 어려우시면 대신해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이전 채무자 조사 내용과 필요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면 좀 대충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강제집행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고, 두 번째, 비용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짜가 결정이 되고요. 1차, 2차 집행이 시도되고 압류가 된 물품들은 감정평가 후에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를 할 때 집행이 어려운 사례가 간혹 있는데요.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에 위장 전입을 했거나 이미 이사를 갔지만 등본상 주소지 그대로인 경우, 물품의 가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팔아봤자 한 푼도 못 받는다, 모든 물품이 그럴 때 이럴 때는 좀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 거주 확인이 안 될 때는 2차 집행이 불가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죠. 1차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홍길동 살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 여기 없습니다 이러면은 2차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경우는 그래도는 물품 같은 게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채무자의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 채무자의 여러 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효과적인 채권 추심, 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채무 독촉에 내성이 강하게 생긴 이 양아치들에게 떼쓰듯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을 때가 많은데요. 그냥 귀찮기만 하게 할 뿐이죠.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때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그들에게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막 흔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저기 다중채무에 연체된 지 오래된 채무자는 채무 회피 전문가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애들은 선수가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채무자 쫓아다니면서 약점 찾아내고 좀 멘탈을 흔들다가 이게 자발적으로 얘가 변제 안 할 것 같다 싶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혹시 유체동산 압류 절차나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채권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채권 추심 의뢰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모로 막막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수많은 채권 회수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실익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정리해보면 유체동산 압류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집행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런 집행 날짜에 참석하셔서 집행관에게 사전조사 내용을 알려주면서 최대한 많은 딱지를 붙여달라,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러면 좀 효과적인 유체동산 압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채무자 사전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 강제집행은 채무자를 좀 더 쫄게 해서 깊이 숨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는데요. 내가 비용 들이고 시간 내서 참석까지 했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신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이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채무자를 달달달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님 열받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화가 난다고 이제 감정적인 조치를 하셨다간 채권자님만 손해를 보시죠. 내성이 강해진 그 그지놈들한테 한방 카운터 날릴 수 있는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을 집요하게 압박하는 일련의 추심 활동과 채권 관리, 이거는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수수료가 좀 아까우실 수 있지만 성공 보수는 말 그대로 회수에 성공했을 때만 발생이 되고, 채권자님이 이렇게 직접 움직이시는 기회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좀 회수 가능성을 이렇게 최대한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혹시 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실익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체동산 압류 절차 장단점 그리고 실익, 그 외에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댓글 상단에 보시면 저희 연락처와 저랑 1대1로 카카오톡 상담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365일 24시간 제가 자다가도 연락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